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느끼는 피로감 중에는 과도한 업무나 나이 때문이 아닌 주변의 인간관계와 감정적 교류에서 비롯되는 아주 특별한 종류의 피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40대를 넘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이유 없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지거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쉽게 짜증이 나며 온몸의 근육이 항상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대부분은 이런 신체적 변화를 세월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최신 뇌신경과학 연구들에 따르면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인 스트레스는 우리의 뇌를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비상경계태세로 만들어버린다고 합니다. 뇌가 계속 위협을 감지하는 것이죠. 이러한 비상사태가 지속될 때 신체는 생존을 위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혈관 속으로 방출합니다. 코르티솔은 단기 위기 대처에는 필수적이지만 장기화되면 점차 독이 됩니다. 체내 코르티솔 수치가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만성적인 불면증, 혈압 상승, 인지 능력과 기억력의 급격한 저하, 그리고 깊은 우울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게 증가하죠. 여기서 정말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소통 습관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경계를 서서히 고갈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겉보기에는 무척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뇌를 상상 이상으로 지치게 만들고 신경계를 갉아먹는 5가지 대표적인 일상 행동 패턴들에 대해 의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습관은 끊임없이 말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는 진정으로 듣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기 경험이나 이야기를 쏟아내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시작하려 할 때 그들은 즉각 나도 예전에 똑같은 일을 겪었어라며 대화를 가로챕니다. 그리고 초점을 순식간에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버리죠. 표면적으로 보면 이런 행동이 큰 악의가 있거나 나빠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방적인 소통 패턴이 반복된다면 상대방은 점차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뇌는 진화론적으로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타인으로부터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소속감을 느끼며 사회적 연결망 속에서 안전함을 확인받고자 하는 본능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이 오랫동안 무시당한다고 느끼게 되면 우리의 자율신경계는 즉각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고립감이라는 매우 고통스러운 감정 상태를 생성해내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뇌는 이런 사회적 고립감을 단순히 감정적인 슬픔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뇌는 이를 맹수에게 쫓기는 것과 같은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비상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수많은 모임에 참석하고 아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군중 속에서 뼈저린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며 신경학적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현대사회에 유독 많은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뇌를 지치게 하는 두 번째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타인과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위로한답시고 세상엔 너보다 힘든 사람도 많아. 누구 자식은 잘하더라. 라고 너무도 쉽게 말하곤 합니다. 말을 건네는 사람은 그것이 상대방에게 힘을 주는 격려라고 굳게 믿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뇌는 전혀 다르게 해독합니다. 뇌는 이를 위로가 아닌 공격이나 평가로 받아들이죠. 지속적으로 타인과 비교당하는 상황에 노출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게 됩니다. 이는 교감신경계를 과도하게 흥분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방어 기제가 작동하면 신체는 즉각 반응합니다. 심장 박동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전신의 근육이 뻣뻣하게 긴장되며 혈중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치솟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극도의 긴장 상태가 해소되지 못하고 수년 동안 지속된다면 우리의 신체는 결국 만성 저등급 염증이라는 매우 위험하고도 조용한 질병 상태로 서서히 빠져들게 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만성 염증을 만병의 근원으로 지목합니다. 고질적인 불면증,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면역 체계의 붕괴, 그리고 신체 세포의 비정상적인 조기 노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치명적 요인이죠. 무심코 던진 악의조차 없었던 가벼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뇌에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고 몇 달 동안 그 사람의 신경계를 짓누르는 무거운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행동 패턴은 자신이 이미 한계에 다다라 지쳐 있음에도 습관적으로 난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변에는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부탁하면 무조건 고개를 끄덕입니다. 타인의 필요를 자신의 안위보다 최우선에 두죠. 하지만 에너지를 소진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덮치는 건 무기력과 억눌린 분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만성적 감정 억압이라고 정의합니다.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숨기고 억누르는 이 행위는 우리의 자율신경계와 뇌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우리가 억압하고 모른 척 한다고 해서 그 감정 에너지가 증발해버리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배출되지 못한 감정들은 몸속을 떠돌다 결국 물리적인 형태의 고통으로 모습을 바꾸게 됩니다. 억눌린 감정은 극심한 스트레스, 만성 두통, 수면 장애, 원인을 알 수 없는 소화기 장애, 혹은 하루 종일 자도 풀리지 않는 병적인 피로감 등으로 변형되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파괴합니다.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아도 뚜렷한 병명이 없는데 몸은 무거운 중년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그 원인이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한 번도 말하지 못한 묵은 감정들 때문일 수 있죠. 네 번째 원인은 자신의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누군가 지금 당신을 그렇게 슬프고 힘들게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답답해요. 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하지만 뇌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주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뇌과학 연구들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인간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언어로 명명하는 순간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뇌의 편도체 활동이 즉각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말 짜증나고 미치겠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지금 내 노력이 무시당한 것 같아. 서운해. 혹은 나는 지금 혼자 남겨진 것 같아. 두려워라고 명확하게 표현해보는 것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이것은 과열된 신경계를 투쟁도피 반응해서 휴식 상태로 전환시키는 과학적인 스위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감정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짐을 몸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와서 내가 변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체념하는 태도입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라며 흔히 하시는 체념 섞인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현대 신경과학이 밝혀낸 신경가소성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죽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좋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뇌에는 건강한 신경망이 형성됩니다. 하루 20분 걷기, 일찍 잠자리에 들기, 긍정적인 대화 나누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힘든 감정을 마음속에 썩혀두지 말고 조금씩 표현해보는 연습. 이런 사소한 일상의 변화들이 차곡차곡 쌓여 오랜 시간 닳고 지쳐있던 여러분의 자율신경계를 서서히 본래의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켜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 최근 들어 이유 없이 극심한 피로를 느끼시거나 밤잠을 설치고 신경이 곤두선다면 이제는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방치되어 있던 감정들을 들여다보아야 할 때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가장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뼈저리게 지치게 만드는 것은 세월의 무게나 나이 그 자체가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침묵 속에서 홀로 감당해내야만 했던 보이지 않는 감정의 억압들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물어보십시오. 요즘에 나는 정말로 괜찮은 걸까? 이 질문 하나가 지친 뇌와 몸에 휴식을 선물하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